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5월 마지막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주택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캐나다 부동산 협회 소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The Sales to New Listing Ratio, 그러니까 SNLR 비율이 지난 4월에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밑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SNLR 비율이 뭘 뜻하는지 예전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SNLR 지수가 40%가 안 되면 바이어 마켓이라고 볼 수 있고요. 60%가 넘으면 셀러 마켓이라고 볼 수 있고, 60과 40% 사이가 이제 균형이 잡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딱 그렇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봐야 되고 지역적인 특성이나 구매자들의 성향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요소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지표인 셈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올해 1월에 90.87까지 올라갔거든요. 작년 5월부터 계속 올라갔었죠. 중간에 한 번씩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올해 1월에 90.87%까지 올라갔는데, 이 높은 비율이 올해, 그러니까 지난 4월 75.2%까지 떨어진 겁니다. 15%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이 지점이랑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 지점이 작년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그러니까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분명히 셀러 마켓이긴 한데 그 셀러 마켓의 정도가 많이 내려가서 작년 말과 비슷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수치만 가지고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 얼마나 셀러 마켓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0% 이하가 바이어 마켓이라고 그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50% 밑으로 내려간 적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사이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시장인 거죠. 그런데 올해 1월에 90.87%에서 지난 4월 75.2%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점이 주목되는 이유는, 제가 여기도 적어 놓았는데, 변화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피크를 찍고 이 SNLR 비율이 천천히 하락했다면 또 다를 텐데, 몇 달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올해 1월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던 국면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으니까 이변이 있지 않으면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작년 이맘때의 모습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던가, 아니면 이쯤부터 완만하게 내려가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앞으로 더 많죠. 그런 점에서 이 SNLR 비율의 변화가 지난주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나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27개 주요 지역의 SNLR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SNLR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더 셀러 마켓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SNLR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셀러 시장에서 바이어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는 대표되는 세 지역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정리해놨는데요. 오타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25.6%나 하락해서 75.6%가 됐고요. 아티노 지역은 지난달에 비해서 16.7% 하락해서 77.8%가 됐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 보시면 오타와 지역 위에 있죠. 아티노 지역이요. 오타와와 동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해밀턴 지역도 지난달에 비해서 15.8% 하락해서 72.5%로 SNLR 비율이 낮아졌고요. 반면에 SNLR 비율이 급상승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사그네 지역이 112.2%로
지난달에 비해서 22.2% 상승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퀘벡 보이시죠? 퀘벡 시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인트 존 지역이 96%로 12% 상승했고요. 세인트 존 지역은 뉴 브런스윅에 있죠. 몽튼에서 약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썬더베이가 지난달에 비해서 10.8% 하락해서 100.4%가 됐어요. 썬더베이는 서드버리보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한참 북쪽에 있죠. 미국의 미네소타 국경 지역과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토론토는 지난달에 비해서 6.2% 하락해서 65.9%고요. 밴쿠버는 지난달에 비해서 12.2% 하락해서 68.1%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캐나다 전국적으로는 75.2%까지 하락했는데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은 70%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판매량이 리스팅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과 같이 시장에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매물들의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매물이 특별하게 괜찮지 않을 경우엔 시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 드물기는 하지만 비딩 워 상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퍼에 컨디션을 넣어서 솔드 컨디셔널 사인이 붙는 매물도 간혹가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BMO 은행에서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예측을 수정했다는 얘기인데 각 분기별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론 주요 은행에서 이전 분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BMO의 경우에 예측이 대폭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특히 주목할 점이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 사이에 차이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wor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작년 10월보다 9.1% 하락해서 29%가 됐고요. 그리고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4.5% 상승해서 24%가 됐고요. 베스트 최상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보다 9.6% 상승해서 33%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긍정적인 측면과 비관적인 예상이 이 차이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베이스에 대한 수치도 작년 10월보다 4.5% 상승해서 24% 정도 상승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월스트 29% 하락, 베이스 24% 상승, 베스트 33% 상승.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다 두 자리 숫자죠. 그것도 뭐 10%가 아니라 20%, 3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작년 10월보다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은요. 지난 27일에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The Canada Greener Homes Grant Program이라고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개조하는 비용을 최대 5,000불까지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터 업그레이드라든지 태양열 패널을 추가한다든지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첫 거주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은 거주하고 있어야지 되고 새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혹시나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필터링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티클에 링크를 달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바로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이제 Certified Advisor가 해당 집을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조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개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토론토 지역 신규 콘도 판매가 지난 4월에 기록을 갱신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00년 이후 4월 동안 판매된 신규 콘도 유닛 중 가장 많은 수로 10년 평균보다 69%가 향상됐다고 확인되었어요. 3,600개 중에서 1,400개 정도가 토론토에서 발생했고요. 거의 한 1,000개 정도가 욕 지역, 그리고 한 800개 정도가 필 지역에서 판매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알토스 그룹의 데이터 솔루션 애널리스트인 라이언은 이렇게 지난 4월 신축 콘도 아파트 판매가 이제 기록을 세운 이후로 최근 GTA 전체에 걸쳐서 많은 프로젝트가 분양을 시작했고, 그 또 하나는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새로운 단독주택 판매는 10년 평균보다 26% 감속했는데, 새로운 단독주택의 기준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24.8% 상승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로 단독주택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단독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구매자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어포더블한 주택 형태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지난 4월 토론토 지역 신규 콘도 판매량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면요. 캐나다 부동산 버블 파열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소식을 보면은요. What would the Canadian real estate bubble burst actually look like?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네 아니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쭉 보면 제가 여태까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뉴스들이 그냥 요약돼서 나온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에 이 아티클을 쓴 사람이 한 내용이 와닿는데요. 여기 보시면 One thing's for sure, you'd best start believing in real estate bubble story whether they pop or not, cause if you live in Canada, you are in one.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서 여기 best start believing 이라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의 일부분인데요. 이 해적이 유령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터너가 몰랐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의 일부분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캐나다 부동산 버블 파열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의 아티클에 쓰여 있던 마지막 그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직역도 했는데요. 보시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던 말던 상관없이 믿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둘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버블이 터질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버블인 것 같다는 거고요.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터지든 말든 둘 중에 하나는 당신에게 결국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딱딱한 뉴스들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소식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